일원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체감 기온은 하루 종일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엔 최대 3인치의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7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 여성이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년 전 마을 식료품점에서 발행한 $22짜리 부도수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100만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의 AI 생성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올린 IC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영상을 패러디했습니다. 아동들의 SNS 사용이 주의력 저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아동의 ADHD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기온은 하루 종일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최대 3인치의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고 일부 지역은 화씨 10도,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기온은 화씨 30도 중반을 기록했지만 시속 2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화씨 15도, 섭씨 영하 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밤부터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뉴욕 일원에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눈은 일요일 오전까지 뉴욕 일원에 1에서 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내리던 눈은 그치겠지만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이 예상된다며 외출 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7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 여성이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년 전 마을 식료품점에서 발행한 $22짜리 부도수표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경미한 범죄 기록도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합법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8세 여성 도나 휴즈 브라운은 지난 7월 영국 더블린에서 시카고에 도착한 후 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5일간 구금된 후에 켄터키의 구금센터로 옮겨져 지금까지 그곳에 구금돼 있습니다. 영국 출신 영주권자인 도난, 1977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5자녀의 엄마이자 할머니이며 미주리 트로이에서 말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가족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던 중 구금됐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도나는 2012년 식료품점에서 총 $22, 2015년엔 $49짜리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세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왔지만 도나는 12월 18일 추방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아일랜드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도나의 석방을 위해 2주 전 워싱턴으로 가 연방 하원 국토안보부 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액의 부정수표 같은 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100만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수주면 완료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100만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자는 우선 $15,000를 내고 국토안보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추가로 $100만 내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거주권을 받아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됩니다. $15,000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또 심사가 완료된 뒤에 $100만 납부하는 개인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증거라면서 상황에 따라 국무부에 소액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골드카드는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와 그 아래에 트럼프 골드카드란 문구와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웹사이트는 또 기업용 골드카드를 소개하면서 15,00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카드 승인을 받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기존의 취업 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외국인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를 받기 위해선 15,000달러의 수수료에 더해 50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된 뒤 비자 발급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 오르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의 AI 생성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이 올린 IC의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영상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어제 자신의 X에 올린 18초짜리 AI 생성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바닥에 나란히 앉아있고 수갑 찰 시간이다란 자막이 나옵니다. 화면은 이들 3명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화면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곧 수갑을 찬 손을 얼굴에 올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진 이 3명이 경찰과 군중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 내내 가수 시저의 노래 빅보이스가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뉴섬 주지사가 올린 영상은 전날 백악관이 X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과 글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백악관은 시저의 노래를 배경으로 IC가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담은 31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영상과 함께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엔 좋은 소식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유력 후보 1위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전에도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AI를 여러 차례 활용한 바 있습니다. 뉴섬은 지난 5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평화상을 받자 자신이 백화점 체인 콜스의 평화상을 받는 AI 생성 사진을 게시해 대통령을 조롱했고 지난 10월엔 백악관 연회장 중축을 비판해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AI 생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다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매파적 인하 기조를 드러내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에서 10일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월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3회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은 FOMC는 고용, 물가 양측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고용 둔화 해소를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 인플레이션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최대 고용을 지지하고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2026년 말 GDP 성장률을 2.3%로 예상해 지난 9월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발표 후 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주정치의 넓은 범위 내에 있다며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2026년과 27년엔 금리가 각각 한 차례씩만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3.4%, 2027년 말 예상치는 3.1%로 지난 9월 예상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비둘기파 새 의장을 지명할 경우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록 공개가 피해자들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에 부합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처드 버먼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2019년 앱스타인 성매매 사건 관련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버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따라 그리고 앱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명백한 권리에 부합해 정부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앱스타인 생존자 측 변호인들도 의견에 동의한다며 생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기록 공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안전, 보호가 희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의회가 앱스타인 관련 법무부 파일을 공개하란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법안에 서명을 했으며 법무부는 24일 법원에 앱스타인 및 공범 기스레인 맥스웰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공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언제 공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발효 30일 이내 기록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요청한 맥스웰 사건 대배심 기록과 기타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바이아트사가 제조 판매한 유아용 분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분유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기 51명이 식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FDA는 유아 식중독 보툴리즘 환자가 19개 주에서 51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분유의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보툴리즘은 아기들이 박테리아성 포자를 먹고 유아 식중독에 걸리고 포자가 내장에서 자라나 급증하면서 독을 만들어내는 질병입니다. FDA는 아기용 바이아트 전지 분유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전국 여러 곳에서 유아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유행의 뿌리를 찾기 위한 바이아트사와 FDA의 공동 역학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바이아트가 생산한 모든 아기 분유가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중독 환자의 발병 범위를 2022년 3월 바이아트 분유가 출시된 시점부터 이를 섭취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위 확대로 CDC와 각주 보건당국은 10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발생일은 2023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발병한 아기들 51명은 전부 입원했지만 사망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FDA는 감염돼 발병한 아기들은 생후 16일부터 264일까지의 원령이며 그중 43명이 여아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동들의 SNS 사용이 주의력 저하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아동의 ADHD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연구진은 10에서 14세 아동 약 8,300명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주의력 결핍 증상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소아과학 학술지 소아과 오픈 사이언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동은 하루 평균 2.3시간을 TV, 온라인 영상 시청에, 1.4시간을 SNS 사용에, 1.5시간을 비디오 게임 이용에 썼습니다. 이 가운데 게임 영상 시청과 ADHD 증상 사이에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SNS 사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의 부주의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HD는 충동성, 일상적 과제 잊기, 집중 곤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 질환입니다. 연구진은 SNS 사용과 주의력 결핍 증상 사이의 연관성은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수준에선 영향이 작더라도 인구 전체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경우 공중보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NS 특유의 메시지 알림 등 지속적인 자극이 집중 유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산만함이 유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아동의 ADHD 유병률은 2023에서 2007년 9.5%에서 2020에서 2022년 11.3%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DHS가 이민자 추방용으로 전용기 6대를 약 1억 4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IC는 그동안 불체자 추방을 전 세기에 의존해왔지만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확보한 예산 1,700억 달러 중 일부로 이민자 추방용 전용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DHS는 전용기 도입을 통해 IC가 보다 더 효율적인 비행 패턴을 이용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용기 구매로 납세자들이 낸 돈 2억 7,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어제 재산과 언론 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00위 안엔 K-팝 데몬헌터스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와 매기 강 감독 등 여성 주역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여성어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각각 92와 91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1위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차지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가 3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이어 일회용 식기류도 퇴출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예산위원회는 지난 8일 음식점 등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식기나 양념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8, 반대 3, 기권 하나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포크와 나이프뿐 아니라 수저 등 모든 재질의 일회용 식기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10명 이상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재사용할 수 있거나 세척 가능한 식기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처음엔 경고 처분을 받지만 2회 위반 시 $1,000, 3회 위반부터는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에선 지난 2022년부터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거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버스에 장착된 자동 카메라 단속이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브롱스 BX22, BX2, 맨해튼 M96, M116 버스 노선에서도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벌금은 첫 위반 시 $50지만 상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부과됩니다. MTA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되는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 차선 침범 운행 및 주정차, 버스 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차량 외에도 버스 정류장의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합니다. MTA에 따르면 현재 51개 노선에서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눈이 오고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